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주시와 차익 실현 압박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했고요. 단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국내 증시 외국인 선물 순매수세 전환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미국 PC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양 지수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6% 내리면서 2,47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1% 강세 연출하면서 841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우선 대장주 삼성전자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75,2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는 2% 넘게 낙폭 연출하면서 147,9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만이 나홀로 빨간불 켜면서 0.66%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시죠. 셀트리온과 현대차, 네이버가 각각 0.44%, 0.38%, 0.46%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아가 0.68% 하락, 포스코홀딩스도 0.74% 내림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시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혼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0.63%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24만 1,0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는 0.98%, 약 1%가량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50만 3,0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LB가 0.98%, LNF는 1.44% 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HPSP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1.63% 강하게 뛰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06% 소폭이지만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하고요. 알테오젠은 1.32%, JYP 엔터테인먼트가 0.35% 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무노공업은 지금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23만 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연결되는데요.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CJ E&M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CJ E&M이 주가가 좀 부진했었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등에 대한 이유와 향후에 대한 모습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CJ E&M 반등에 대한 이유는 흑자로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시장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1분기에 대한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였죠. 500억대의 적자. 2분기가 300억대의 적자였다가 3분기부터 74억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 실적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건 보여지는데, 확실히 좋아지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죠. 아직 확신이 100%에 대한 확신은 아니었는데 4분기에는 350억대의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돌아섰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 도장을 한번 찍어줬죠. 그러니까 완연한 흑자 기조를 이제는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적자였다가 3분기, 4분기 사실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돌아섰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CJ E&M의 주가를 올려주는, 최근 들어서 올려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TV 광고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역시 좀 마이너스로 역성장한 부분들이 있지만 1분기, 2분기, 3분기가 마이너스 30%, 2분기 마이너스 30%, 3분기 마이너스 24에서 4분기는 마이너스 14로 좋아지는 게 보여지죠.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4년도 실적 개선이 어떻게 확실히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23년도는 확실하게 좀 흑자로 바뀌었다 이 얘기를 드렸죠. 24년도 이 TV 광고가 이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3년도는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22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25% 정도였는데 24년도는 플러스 16%. 근데 이 개선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뒤로 갈수록 점점 좋아진다. 사실 이것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티빙 같은 경우도 사실 정상화에 시간이 좀 걸렸죠. 여기에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하면서 전체적인 공송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 비용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피프스 시즌 이 부분도 사실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할리우드 파업이 종료되면서 이 작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피프스 시즌까지도 정상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 아픈 손가락이 티빙과 피프스 시즌이었는데 여기에서 이 적자폭이 빠른 속도로 좀 개선이 되면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TV 광고는 이젠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 연기금 투신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24년도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투자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확실히 좀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올라가는데 좀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63,000원, 지금 최근에 형성된 이 바닥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이죠. 8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흑자 기조가 점점 공고해지면서 하반기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 CJ ENM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현대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자동차가 작년 말까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좋았죠. 현대차, 기아,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빠른 속도로 좋았다가 금년 들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조정을 받은 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한 가지는 시장의 조정이 같이 이루어졌는데 시가총액이 최상단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좀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 국내 완성차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이런 상당히 좀 잘 팔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는 피크아웃 또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사실은 시장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한 3.7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9조 원대, 좀 많이 잡는 데는 한 4조 원대까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실적이 증가되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아지는 거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은 물량이 잘 팔리는 건데요. 물량이 좀 잘 팔리고 있고 ASP 마진도 좋은 상황입니다. 지역 믹스가 개선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의 이런 재고 수준이 1.8개월 미만입니다. 최근에 인센티브가 조금씩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재고 수준이 1.8개월 미만이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인센티브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타종에서도 HEV 잘 팔리고 있고요. SUV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가 마진율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차종도 잘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역 믹스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4년도도 이 23년도와 마찬가지로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매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월 24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율은 1,338원대입니다. WTI 국제 유가는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업종별로는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 소식과 2, 3월 배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은행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화장품주도 4분기 실적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탔고요. 중국의 고강도 게임 규제 삭제 조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주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이 주목해야 할지 저희 증시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에 지수 모습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0.1% 내리면서 2,476포인트 선에서 시작합니다. 코스닥은 0.16% 상승하면서 841포인트 선에서 출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코스닥 예상평균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지수가 개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실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우선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0.4% 하락하면서 74,900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소비자용 SSD를 출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최대 속도가 43% 상승한다라고 함께 덧붙여서 말했고요. 오늘은 조금 낙폭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은 SFA 반도체입니다. 2.46% 약한 모습으로 6,73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방한 소식에 반도체주가 들썩였습니다. 다만 어제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나 오늘 추가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제주반도체입니다. 0.65% 강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9,000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AI 훈풍에 17% 넘게 강세를 연출하다가 어제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다시금 살아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네요. 다음은 강원칩스입니다. 2.77% 낙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73,800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강원칩스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52주 최고가도 어제 터치했고요. 오늘 주가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73,8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LS 네트워크스입니다. 네, LS 네트워크스 같은 모습은 LS 네트워크스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PF 리스크가 불씨로 남아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들도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여섯 번째 종목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3.58% 강한 모습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45,0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AI 수혜주로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만 바로 6% 넘게 급락한 채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 다시금 치고 올라오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2.31%. 지금 반도체주 내에서도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31%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19,47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지금 투자 경고 예고에 매매 거래 정지 우려감 속에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추가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니퀘스트입니다. 10.59% 지금 11% 가까이 강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9,92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이미지스입니다. 9.42% 10% 가까이 껑충 뛰어 오르면서 5,8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자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오늘 역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진 엔텍입니다. 오늘 지금 벌써 상한가 터치한 모습입니다. 21,200원 선에서 움직임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진 엔텍 오늘 24일 코스닥 상장했습니다. 원전 기업이고요. 현재는 지금 21,200원 선에서 가고 있고요. 지금 300% 넘게 올라가면서 시초부터 좋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건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개장하고 4분 정도 지났습니다. 오진엔텍 금방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관심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좀 밀리네요. 장 초반에 0.66%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시장을 좀 팔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모티 어제 상당히 안 좋았죠. 오늘 강하게 기술적으로 반등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게 따라갈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시장은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0.5% 최근에 아주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씩 차익을 내놓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0.6% 좀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지금 벌써 50만 초이까지 내려왔네요. 50만 5천 원.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될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돌려놓고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PBR로 봤을 때, NAV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LG 디스플레이, 6위권에 지금 관심 주식이 올라와 있네요. 오늘 1.87% 올라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이 이렇게 무거운 주식 그리고 상당히 하락세가 심했던 주식들이 관심 주식 상위에 있는 것은 참 이채롭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반등을 하려고 가까스 힘을 내봅니다만은 0.2%에 불과하죠. 24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HLB 마이너스 3.9% 뭐 코스피로 이전한다 이제 관심들이 많고 어제 제약바이오 상대적으로 장초반에도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장초반에 마이너스 4% 계속적으로 투기적인 매매
반등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스코홀딩스 어제는 2차 전지 다른 것들보다 좀 그나마 낫죠. 오늘 마이너스 0.87% 신성 델타테크도 계속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투기적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주가가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1.6% 또다시 강세를 보이려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와 더불어서 새내기 상장주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맥락에서 4%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얼즈 나중에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습니다만 같이 이제 다니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그런데 결국은 펀더멘털로 귀착될 거다. 자, 현실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선물 시장을 지금 많이 패고 있습니다. 2,866억 벌써 이렇게 순 매도 2,866 계약이죠. 이렇게 순 매도를 했고 코스피 코스닥 거의 파는 게 비슷하네요. 323억, 335억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초반에 벌써 650억가량 이렇게 현물 시장에서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많이 밀려 내려갑니다. 1.2% 그렇게 프로그램 관여는 없는데 1.2%. SK하이닉스도 1.1%. 최근에 조금 올랐었는데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더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오늘은 내림세로 시작을 해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0.5%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저 밑에 포스코 퓨처엠 0.3, 0.5 이렇게 퍼센트 가까스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발표된 그 지난 4분기 잠정실적 영업이익 보면은 마이너스 4%로 영업이익률이 급정직하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 어쨌든 뭐 0.5% 오늘 장중에 조금 반등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 BM 오늘 뭐 프로그램 쪽에서 크게 관여는 없죠. 1.6%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노려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보합에 와 있습니다. LNF 1.77%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 최근에 하락세가 심하니까 내려오면 조금 고개 들려고 하고 또 다시 얻어맞고 내려가고 이런 그 사이클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포스코 DX 17억 수분 매수 1.5% 한화솔루션 어제도 좀 그 풍력이나 이쪽 태양광 쪽이 좀 났었죠. 오늘도 조금 강세가 있나 봅니다. 13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2.9%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고영, SFE 반도체 이런 테크주의 프로그램이 20억, 13억 들어오면서 특히 고영 강하네요. 12.7%, 13%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강세를 아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 매도상입니다. 포스코홀딩스 41억. 사실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많이 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공매장과 많이 내려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이 사서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올렸는데 개인들에 대항해서 외국인들은 공매도로 대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의 승리로 끝난 느낌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머티 아까 7%까지 갔었는데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나오면서 5.7%대로 약간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엔캠 최근에 관심이 많죠. 오늘 136억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플러스 3.7% HPSP 개인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종목인데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5%대, 4%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시장 보니까 말이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3,264계약, 77계약까지 좀 벌어졌네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간밤에 미국 보니까 매그니피센트 7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왜 이렇게 다르죠? 네, 사실 이게 정말 아쉽죠. 이 미국 시장은 다우도 S&P도 다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는데 국내 시장은 소폭 반등하고 말아버리는 모습들. 국내 시장도 사상 최고치 가려면 3,300선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보다 80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지수로 한 40%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약한 이유는 우선
경기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안 좋아요. 이 부동산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아직 회복이 좀 덜 돼 있고요. 금리도 기준금리는 국내가 더 낮은 상황이지만 시장에서 대출 받으려고 대출금리 따져보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서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업종별로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종목 뭐냐? 그러면 코스피에서는 반도체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소재인데 이 반도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2차전지가 우선 살짝 좀 이 섹터 자체가 판매량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도 에코프로 그룹주 LNF까지 실적 안 좋으면서 확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2차전지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근데 상당히 높은 2차전지가 조정을 받은 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좀 더 약한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반도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다. 최근에 좀 조정받고 오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선방한 정도가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말고 그 위에 다른 종목들,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조금 더 튀어 올라가주고 있는, 알파벳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 최상위 종목들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도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종목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는 점, 이게 상승이 반도체 버텨주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더 위로 올라가 줄 수 있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이 종목들이 없다라는 점. 국내 시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오려면 자동차라도 좀 올라가 주던가 아니면은 2차전지 셋업체라도 좀 올라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좋은데, 반도체 빼고는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선방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튀어 올라가지고 있는 목표가가 상향이 되고 이런 종목들이 좀 없기 때문에 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지수가 좀 약한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2차전지는 시장이 좀 반등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전기차에 대한 반등에 대한 숫자가 보여줄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코스닥은 더 많이 올라갈 때까지는, 2차전지가 올라갈 때까지는 좀 보수적이어야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반도체 방향이거든요. 오늘 선물 매도 나오면 외국인이 사실 오늘 선물 많이 팔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2,600억 정도. 근데 외국인이 1월 3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빼고 다 선물 팔았거든요. 선물이 계속 매도가 나온다라면 반도체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2%, 3% 이렇게 올라가야지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반도체가 올라가지, 소폭 올라간 것 가지고는 외국인이 선물해서 워낙 계속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국내에서 올라가기 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환율도 지금 이 달러 계속 강세죠. 이런 부분들까지 좀 겹쳐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당분간은 미국 증시 좋아도 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반도체든 전기차든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반등할 때까지는 좀 국내 증시 지수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수적인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조금 예외적인 주식들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머티 같은 전구체 쭉 생각하면서 이제 달리는 종목인데 어제 좀 많이 밀렸잖아요. 4.6% 밀렸고, LS 머티리얼스 4세대 배터리 쪽 관련되는 주식인데 2.4%. 근데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작년에 새내기로 올라왔던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하향세가 조금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에코프로머티, LS 머티리얼스 이런 새내기 IPO주 오늘 반등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도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따라가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한 가지는 우선 차트적으로도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 성격이 좀 강하죠. 음봉이 길게 나왔어요. 음봉이 길게 이틀 나오고,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먼저 본다는 음봉이 길게 나오고 오늘 반등하는데, 사실은 차트상으로 보면 음봉이 길게 나왔을 때 다음날 그 음봉을 극복하는, 아니면 최소 절반 이상이라도 극복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이 반등이 확실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양봉 길이가 너무 짧죠. 이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새내기주들이 한창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작년 하반기에 12월 달에 시장만 환호했죠. 금리 인하 6번 할 것이다 라고 이 시장이 자체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지금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올라갔을 땐 80-9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4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3월이 금리 인하하고 24년도에 금리 인하 6번 한다 그러면 유동성이 당연히 이만큼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유동성에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2023년 12월 달 주식이 상당히 좀 좋으면서 환호하는 모습들로 올라가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죠? 이 3월 금리나 확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금리 인하 3회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개선이 될 때까지는 이 작년 12월 달에 확 환호되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장이 뭐 빨갛게 시작했다가 좀 파래졌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대외적인 요건들이 좀 있죠. 여전히 뭐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이런 외국인 수급에 어떤 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히나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내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도 조금씩 코스피 대형주들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좀 개별 이슈가 있는 뭐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좀 대표적으로 보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방산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관련 이제 방산주들이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방산 관련 업종들 뭐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단기 관점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와중에도 외국인 여행객 수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업종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 그리고 소비재주들까지 오늘 만약에 조금 눌린다면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 쪽, 화장품 쪽 보고 계시네요.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LS 네트워크스, 코리아 서킷,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모티, 흥하여운. 5종목이네요. 어느 걸 얘기할까요? 네, 흥하이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본다면은 결국에 이제 또 개별 이슈가 핫한 그런 종목을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그 홍해 사태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이슈가 굉장히 좀 강했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하실 때 뭔가 이런 펀더멘털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이슈에 따른 어떤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이제 공급망이 좀 막히게 되면서 이 해운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좀 보게 되면은 작년 이제 11월과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또 상승을 했고요. 이런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모멘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끝날지 또 아직까지 미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슈가 소멸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 같은 시장 그리고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격 전략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뭐 4,000원대, 뭐 3,9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4,000원 이하대에서 한번 조금 분할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한 5,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해 리스크 장기화되고 있어서 흥하해온 뭐 펀더멘털 바이는 아니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트레이딩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코스닥 쪽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고영, 오로스 테크놀로지, 넥스틴, 비웍스, 나스미디어. 5개 종목이네요. 어느 걸 볼까요? 네, 나스미디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 나스미디어가 이제 AI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 미국 증시도 조금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엔비디아 쪽인데 사실 대부분이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이제 뭐 기술주 그리고 이제 뭐 AI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뭐 관련 AI 관련주들이 그런 이제 영향을 받아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이제 KT 계열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KT가 통신 산업을 이제 밀어두고 지금 AI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또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AI 관련해서 이런 계열사들도 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나스미디어뿐만이 아니라 같은 계열사인 KTCS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수급이 몰리는 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AI 관련주들의 현재 흐름을 보면은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가가 25,85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계속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오후 때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대는 한 25,000원 이하대까지 조금 밀린다면은 분할 관점으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짧게 한 28,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주일 정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네요. 나스미디어 최근에 수급이 좋습니다. 주목해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우진엔텍입니다. 원자력 발전 계측 설비 종목입니다.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공모가는 5,300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총 공모 주식 수는 206만 주입니다. 상장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또 공모가는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했는데요. 현재까지도 300%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은 모습이고요. 21,200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이만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펜트론입니다. DDR5 침투율 상승에 따른 수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3.31%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13,2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637억 규모 자사주 취득의 주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LS 계열이 됐는데요. 8.56% 강세 연출하면서 4,5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유니퀘스트입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의 오지 위주 최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8.58% 강세 연출하면서 9,7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인도 PCB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영풍그룹의 전자부문 계열사입니다. 인도 엠버그룹 인쇄회로 기판 생산을 모색한다라는 소식 역시도 전해왔고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전자제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전망입니다. 현재 8.73% 급등하고 있고요. 21,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따라가 말할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로템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아까 뭐 오전장에서 방산주 말씀드렸던 만큼 뭐 현대로템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 현대로템은 그 상승폭이 가장 좀 적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산 관련주가 이제 방산 이제 매출 비중이 뭐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철도 산업도 매출 비중이 한 4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철도 관련해서 그동안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 철도 쪽 그리고 방산 쪽 모두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방산 산업 부분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금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출산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 현상이 좀 지속이 되게 되면은 뭐 인구 감소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군입대 인구가 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정부 쪽에서도 무기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로템의 어떤 그 개별적인 좀 모멘텀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폴란드에 이제 K2 전차를 또 수출을 했었죠. 근데 앞으로 이제 뭐 2차 계약이 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당장의 무효화가 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좀 주가상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정부에서도 어쨌든 지금 2차 계약을 위해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뭐 앞으로 1,000대 정도 수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한 180대 정도 이제 수출 계약이 끝났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한 56대 그리고 내년에는 한 100대 가까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 1,000대를 다 채우려면은 이 수주가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수출 모멘텀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철도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그 재건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레일 쪽에서 또 이제 제작이라든지 보수 이쪽으로 이제 좀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이제 2분기 수주를 보더라도 한 8,500억 수준인데 뭐 3분기 때나 5조 원대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부분도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도 접근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28,000원 이하대에서 계속해서 좀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2,5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산주 중에 오늘 현대로템 말씀 주셨는데 레일 쪽에 뭐 호주에서도 또 철도 관련되는 또 비즈니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뭐 어떻게 폴란드 정부죠. 폴란드 정부에서 정권이 이제 교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런 게 주가에 있긴 한데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한화 에어로 시스템도 있고 뭐 다 마찬가지인데 자 그게 그 폴란드 정부만의 이슈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지금 한도를 좀 올려줘야 되는 그런 이슈도 같이 겹쳐 있기는 한데 어쨌든 주가로 봤을 때 상당히 장기간 지금 헤매고 있고 바닥이 아주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밑에보다는 위를 좀 쳐다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 현대로템부터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따라가 말아 화면으로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이거 오래간만이에요. 파라다이스. 따라갈까요, 말까요? 사실 실적은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별 악재가 조금 있었다 보니까 뭐 주가가 조금 힘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진짜 바닥은 다 왔다 이 정도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개별 이제 악재가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인스파이어라는 이제 경쟁사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이런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파라다이스가 이제 인천, 영종도에 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경쟁사에 이제 그 인스파이어 쪽에서 또 들어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들이 좀 주가를 많이 끌어내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규모나 장비를 이제 따져봤을 때 사실 인스파이어 쪽이 이제 파라다이스보다 훨씬 더 큰 거는 사실입니다만 사실 이 부분을 감안해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작년 2분기부터 이미 실적 개선을 굉장히 가파르게 또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 그 일본 여행객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카지노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경쟁사 진입에 대한 우려감을 좀 가져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좀 장기적으로 이제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그 이 인구의 어떤 집객 효과도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카지노 산업에 또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쟁사인 그런 강원랜드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좀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그 관광객 수가 이제 국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그 관광객이 이제 외국인들, 특히 이제 뭐 중국, 일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보려면은 강원랜드보다는 이제 파라다이스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많은 명절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2월 달에 또 이제 가장 큰 명절이 있죠. 네, 또 춘절이 있기 때문에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그때 이제 또 여행 성수기도 또 노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4분기뿐만이 아니라 올해 1분기 실적까지도 좀 이어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에 따라서 지금 객실 점유율도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뭐 단가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 객실 점유율이 평균 한 5, 60%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현재까지는 뭐 한 80%대까지 이미 좀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객실 단가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유율이라든지 단가 상승은 이런 기업의 어떤 매출액과 또 수익성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 외국인 관광객 수가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의 어떠한 그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가격대도 사실 밸류적으로 좀 부담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12,58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12,600원 이하대에서 좀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최소 적정 주가는 14,5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주가를 보니까 최근에 뭐 저가 항공사 주가하고는 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장기로 봤을 때 한 2년 내 지금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크게 뭐 빠질 거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네, 우선은 지금 보시면은 진짜 거의 바닥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저점을 보게 되면은 12,000원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거나 뭔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우려감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업황에 대한 어떤 그런 바닥은 좀 지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사실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현대, 롯데, 파라다이스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연한 퍼블리싱 전략이 부각될 구간, 교보증권의 리포트고요. 카카오게임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살펴보시면 카카오톡과 다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종합 게임사입니다. PC와 콘솔, 블록체인 기반으로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프렌즈 IP를 활용한 다양한 캐주얼 게임 역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게임을 다운받죠. 그 이후에 게임을 하면서 구매한 아이템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게임 선물하기를 통한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의 일상을 온라인과 접목시키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스크린 골프 사업의 강화로 아웃도어 스포츠 장비로 확장도 하고 있습니다. 프렌즈 스크린도 골프 게임의 확장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보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유연한 퍼블리싱 전략이 부각될 구간, 여기서부터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예상치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출은 2,344억 원, 영업이익은 10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매출 역시 살펴보시면 오딘의 트래픽 및 매출은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RS의 신작 효과가 제거되면서 게임 매출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타 매출은 경기 둔화 및 고금리 영향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영업 비용 측도 살펴봅니다. 지급 수수료는 기존 게임 매출 하락으로 88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스튜디오 편입, 인력 효율 영향으로 상쇄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마케팅비는 신작 부재로 마케팅비 집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분기 반등이 어렵습니다. 우선 1분기까지는 의미 있는 이익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이미 시장 추정치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전략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가디스 오더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2분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수동 조작 기반의 액션성을 강조한 액션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개발사는 확고한 팬층을 보유해 글로벌 흥행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찍이 세컨드 파티 퍼블리싱을 도입해 유연한 포트 확장이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른 기업이 직접 수집한 고객 데이터를 구매에 활용하는 것인데 이에 향후 실적 추정 시 역시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최근 기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롬, 카카오게임즈의 구원투수 될까라는 기사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상반기 최고 기대작인 롬의 출시로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작의 글로벌 론칭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영업이익이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작의 2개 종이 좀 부진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선보인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신작이 좀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고요. 또 카카오게임즈는 성장 동력이 절실한 상황에 롬으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롬은 25일 오후 3시까지 글로벌 베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한국과 대만,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의 서비스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글로벌 10개국의 서비스가 되면서 올해 1분기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롬은 PC와 모바일 기반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데요. 2021년 창립한 레드랩 게임즈가 제작해 출시하는 첫 번째 게임이기도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지난해 레드랩 게임즈와 공동 퍼블리셔 계약을 체결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 플랫폼과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있어서 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재무 측면과 IP, 즉 지식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해 야심차게 선보인 게임들이 흥행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롬 흥행 기대감의 실적 개선 역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안팎에서는 롬의 흥행을 기대하고 있고요. 롬을 통해 올해 한 해 약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집형 롤플레잉 게임, 기존 게임 글로벌 버전 역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롬에 대한 기대치가 좀 하향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롬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라고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롬의 일평균 매출을 1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NC 등 경쟁사 게임이 연달아 흥행에 실패한 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 경쟁력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직전입니다. 차별화된 게임성과 이용자 경험을 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고요. 우선 차트로 좀 살펴보시면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센 바람에 수급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기간이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우선 교보증권 3만 원대에서 유지 의견을 보였습니다. 유연한 퍼블리싱 전략이 부각될 구간 다시 한번 카카오게임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별로 안 좋네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죠. 위험선호 심리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아주 딴판으로 가고 있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CJ E&M, 현대차 언급됐고 따라가 마라에서는 현대, 로템, 파라다이스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